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왔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전에 찾아뵙고 또 아이러니하게 연휴가 끝나고 첫날 명인의 복귀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이틀간 좀 과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연휴 끝나고 오늘 첫날은 좀 상큼했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 추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놈의 CPI 지수는 어떨지 뭐 좀 지겹도록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가던 섹터가 이번 주 한 주 내에 계속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과연 CPI 이후에 FOMC까지 어떤 횡보 흐름으로 좀 이어질지 복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 모습입니다. 저희 연휴 시간에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미증시는 다르게 움직였는데 시청자분들 오시기 전에 줄을 좀 끊었습니다. 제가 표시한 지점이 연휴 전때입니다. 연휴 전때였고 미증시가 좀 올라갔는데 국내 증시는 뭐 좀 좋지 않았죠. 국내 증시는 좀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쉬었던 금요일과 어제죠. 월요일 이틀 동안에 강렬한 반등세가 있었고 오늘 과연 이 강렬한 반등세가 장을 열기 전까지는 과연 우리나라의 커플링이 될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왜냐하면 우리 쉴 때 하필이면 이렇게 가냐. 다행히도 오늘 미국 야간 선물이 강세로 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쉬었을 때 이틀간의 시장의 반영분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좀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단 부근까지 좀 올라온 모습인데 우선 글로벌 시장을 좀 보자면 중단 부근까지 올라왔던 추세가 상단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됩니까? 국내 증시의 어떤 커플링을 보고 그렇습니다. 단지 내일은 어떨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길. 저는 내일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길이 기회다. 뭐 CPI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시던데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CPI 지수에 대한 것은 다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일단 내일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좋지 않느냐? 이미 미국 시장에 우리 연휴 동안에 이틀 쉬면서 CPI 지수가 물가가 정점을 찍고 그 부분이 선반영된 것이 오늘 하루 앞서서 국내 시장에 미리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선물 계약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계약서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보시죠. 장 막판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14,000계약 정도인데 장 중에 24,000계약까지 좀 올라갔어요. 네. 거의 10,000계약 정도를 장 중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내놨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내일 나올 CPI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역대급 뭐 선물 계약수긴 합니다만은 내일 조금 더 덜어내겠다. 왜냐? 목요일날 양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포지션 재정비가 좀 필요하겠죠. 롤오버라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은 매도 우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청산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길이 좀 기회다. 목요일은 정작 제가 봤을 때는 보합권. 금주 일단 지수는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혹여나 CPI가 물가 정점을 찍으면서 좀 내려온 게 확인되면 내일도 시장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국내 시장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양대 시장 모두 순매수였는데 코스피 지수 모습을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황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화 패턴이에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CPI 확인, 그 다음에 긴축 속도, FOMC 때 75bp냐 50bp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것 또한 지금 거의 빅 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지금 CME에서 보게 되면 FF에서 92% 확률로 75bp를 올리겠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과연 시장의 악재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악재이지 않습니까? 항상 주식은 이면을 생각해 봐야죠. 왜 악재이지 않느냐? 물가가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물가 정점이 확인됐고 조금 더 여기에 물가를 잡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연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이 안도랠리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안도랠리가 2700선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2270선까지 찍었던 지수는 한번 올라오고요. 눌림목. 지지대가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2400선에서 펼쳤습니다. 지난주 명인의 복귀 시간 때 했던 건데 2400선을 과연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틀간 이탈을 했어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냐. 과대낙폭으로 좀 봐야겠죠. 특히나 명절이 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체감 지수가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폭 내려갈까? 좀 고수분들 보시니까 명절 전날 이 과대 낙폭 때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뭐 상당히 좀 빵긋 웃으셨을 것 같아요. 잘 하셨고요. 단지 이제 매매를 너무 짧게 진행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이 눌림목을 견디고 이 눌림목 동안에 내 종목이 어떻습니까? 좀 덜 빠져주면 좋죠. 덜 빠져주면 정말 땡큐죠, 땡큐. 정말 땡큐입니다. 감사하죠. 그러고 다시 이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인데 내일 하루 정도는 정리를 해드렸지만 좀 쉴 거다. 그 이유는 CPI 물가 정점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 선반영되었다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러면 지수 흐름을 좀 예상해 보면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역대급 선물 계약에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시장 그리고 2차 전지가 받치면서 조금 더 많이 갔습니다. 오늘 조금 나눠서 갔으면 어땠을까? 오늘 한 1.2% 오르고 내일 한 보합권에서 뭐 아니면 강보합 0.8% 정도. 그래서 21선에 딱 도달하고 양옵션 만기를 넘어가고. 제 생각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나 시장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한 번에 다 갔어요. 그러면 내일 조금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빠지는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고 난 다음 양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연준의 코멘트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CPI하고 내일 양옵션 만기일은 지나게 하는 소나기로 본다면 단기 상승 랠리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2500선에서 2550선까지 가능하다. 정해놓고 일단 뭐 지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예측 범위, 레인지 범위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주관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섹터를 공략할지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갔던 섹터들이 복귀를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명인이 복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뭐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커플링도 됐고 양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그런데 내일은 좋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삼성은 삼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깜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랐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하 3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면에 나서는 모습.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가 110불 이후에 오버슈팅이 좀 나오면서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각국에 보게 되면 이제는 긴축을 서둘러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축통화, 특히 달러 인덱스와 각국의 통화율은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다른 국가에서 할수록 달러 인덱스 하방 압력이 가중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외환 보유가 높은 쪽, 유럽 20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좀 믿을 게 못 되고요. 어찌됐건
각국에서도 이제 긴축에 대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잡는 요건이 될 겁니다. 오늘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은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데 어찌됐건 다시 삼성전자로 좀 돌아와서 삼성전자가 4.5% 오르니까 코스피가 2.7%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7원 가까이 내려갔고요. 역시나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지금까지 신주도주는 어떻게 올라갔죠? 신재생, 자동차, 그리고 뭐 전기차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물음표 반도체였어요. 이 외에도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등등이 좀 가긴 했는데 오늘 또 철강도 갔죠. 철강도 반대급 부서로 좀 갔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제 예상대로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 과연 삼성전자가 오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느냐? 질문을 한번 딱 던져봐야죠. 삼성전자가 오를 만한 뚜렷한 이유. 없었습니다. 뭐냐? 이재용 부행장의 횡보죠. 추석 전날에 영국을 방문했어요. ARM 인수권 때문에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행보를 보니까 멕시코까지 갔어요. 부산 엑스코인가요? 네. 부산 엑스포? 홍보를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 광폭 행보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외인, 기관, 쌍끌이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일 키 맞추기 과정이 좀 진행되겠죠. 근데 이번 기회에 6만 전자를 돌파하고 상승비로 간다면 지수는 2,500선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는 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과연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반응을 했느냐.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히 펀더멘탈 문제 없고 저점 매수가 부각이 됐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실하게 오늘 반응을 했죠. 첫 번째가 PSK입니다. 이제 PR 스트립 장비에 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 7%대 뭐 급등이라기보다도 상승세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커플링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커플링이 됐다는 거. 후발주자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패키징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2만 원에서도 다시 한번 낙폭이 나오고 기관 행보를 한번 하고 오늘부터 이제 반등이 올라가는데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분명히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다, 불투명하다. 이 시선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다는 거죠. 이게 큰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불투명한 것이 있다. 전문가들마다 뷰가 좀 틀리고 애널리스트마다 틀리더라. 뭐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쪽이 있고 또 내년부터 좋아지는데 선반영 되었다는 쪽, 아직까지는 선반영이 덜 되었다는 쪽. 그런데도 시장의 투심을 자극한 이유는 뭘까? 역시나 저점 매수죠. 저점 매수 하나 쓰고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부회장의 기대심리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대심. 여기서 뭐 가장 좋은 게 뭐 MMA 합병권이라도 하나 유스프로를 탁 타든지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시장에 주목을 탁 끌만한 요소가 나오면 반도체 수급과 매기가 탁 쏠리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싸움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굵직한 투자. 이게 좀 나와줘야 돼요. 굵직굵직한 투자. 우리 어디 인수하겠어.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걸 그럼 좀 호재라고 써볼게요. 그럼 악재가 좀 뭐가 있을까요? 치포죠, 치포. 뭐 미중 고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미국에서도 압박을 줘야고 그렇다고 중국 시장 시안이라든지 후시라든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고뇌가 깊어지는 찰나죠, 지금.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엔비디아 모습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에서 볼지 모르겠죠.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했냐. 수출 금지를 했는데 연구 개발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약간 꼼수 같은데 네. 미 행정부에서 실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야 미국에서 만든 거 중국에 하지 마. 연구 개발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건 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없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용인력 창출에는 문제가 없죠. 이 정도로 조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싶고 어찌됐건 이 하나마이크론 오늘 PSK 그리고 PCB까지 오늘 다 좋았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후공정 장비도 오늘 3.7%, 심텍 대덕전자 오늘 4.6%, 코리아 서키트 3.3% 모두 다가 이제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PCB, 전공정, 후공정까지 모두 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뭐 소나기는 불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엇갈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식하는 사람 빼놓고 주식하는 사람 중에 반도체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굳건히 갈 길을 갈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LG노텍입니다. LG노텍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좀 줄여볼까요? 상당히 기간 행보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잘했더라고요. 아이폰이 조금 부서지는 광고 영상을 좀 봤는데 상당히 기간 행보가 좀 길었습니다. 41만 원 찍고 약간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올라간 거는 순전히 뉴스플로였죠. 아이폰 흥행.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이폰 일사가 그렇게 안 좋다고 이제 조금 폄하한 듯한 영상이 나오고 했지만 역시 충성 고객이 많다.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네. 잘 바꾸지 않더라고요. 네. 주변에 보면 아이폰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안드로이드와 어떤 아이폰의 OS 체제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써봐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던데 어찌됐건 판매 흥행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다 하는데 아이폰의 어떤 고가 라인업 이런 프로 시리즈가 판매가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역시나 뭐 LG노텍 주가 밸류에이션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급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애플 관련주로 엮어보자면 LG노텍, 뭐 BH, 뭐 제가 늘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어느덧 33,900원이고요. 뭐 이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진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가진자. 어떻게 이어지죠? LG노텍, BH, 더구전자,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뭐 아이폰에 관해서 이제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오늘 더구전자도 9% 올랐는데 뭐 뉴스플로가 맞물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아이폰 테마보다는 앞으로 LG노텍이나 BH가 계속적으로 실적과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좀 달려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추석 전부터 계속 주목을 좀 했지만 5G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5G에 대한 행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대기업들이 5G 대기업 특화망 이거를 좀 해가는 것 같아요. 대기업 특화망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5G의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물음표가 달려있는 거는 뭐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5G에 대한 물음표는 각 기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뭐 KMW든 뭐 이노와이러스건 RFHIC건 HFR처럼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될 부분인데 이 대기업의 어떤 특화망의 사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바람을 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뭐 LG CNS, SK 네트워크스, 이음 5G 통신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신사업 진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최근에 보니까 기간 통신 사업자 이 신청서를 제출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 5G의 어떤 변화된 트렌드가 아닌가. 저도 5G 폰을 씁니다. 예전에는 뭐 5G가 빨리 터지네 안 터지네, 기주기기 맞네 안 맞네 이런 이야기 있었고, 여전히 저도 5G 쓰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서 이런 트렌드, 특화망을 조직하겠다고 하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 반응을 먼저 해오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RFHIC 주가 모습인데 2만 원에서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주가가. 지금 35% 현재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스플로우를 탄다면 더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5G. 여기서 이제 실적이 딱 받쳐주면 한 단계 더 도약이죠. 지금 이제 유스플로우 모멘텀을 탔으니까. 이제 5G의 선별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종목 중에서는 RFHIC, 그 다음에 유비코스, 그 다음에 오늘 에이스테크의 반등이 있었는데, 저는 에이스테크에 관해서는 솔직히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좀 달립니다. 세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로 에이스테크의 어떤 오버슈팅 구간이 좀 지나칠 정도로 세지 않았냐, 이거는 그냥 리바운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RFHIC나 HFL, 유비코스 여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5G 안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온 5G 안에서 선별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특화망이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이죠. 오늘 워낙 시장의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리오프닝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먼저 보시죠.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접근할 때는 투자 관점으로 좀 가야 되겠죠. 단기 매매보다는 투자가 좀 맞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크냐, 여행 항공 시장이 크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여행 항공이 더 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에도 비행기는 뜹니다. 개발도상국에도 여행 상품은 판매해요. 개발도상국에도 면세점은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선진국의 전유물 같은 거고요. 여기가 시장은 훨씬 커요. 단지 이제 이 시장이 좀 빠르게 이렇게 갈 것이냐, 조금 이렇게 갈 것이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죠. 투자냐, 매매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만은 당연히 저는 이쪽이죠. 투자가 더 우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플러가 나온 건 일본의 어떤 지금 관광객 입국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그거보다도 각국의 문호 개방이 이제는 조금 더 열린다는 것이죠. 문호 개방이라고 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국경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행 항공 면세템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도 크고 결국은 매매가 아닌 투자 접근 시에 필승 카드라는 것이죠. 오늘 대한항공, 하나투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호텔신라까지 모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모아가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섹터들이 많이 갔는데 명리해안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역대급 선물 매수 계약이 있었지만 저는 양옵션 만기를 앞두고 내일과 모레는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CPI에 대한 것은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선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 조금 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400원을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400원에 대한 것은 고점으로 좀 인식되고 있지 않나. 달러 인덱스의 오버슈팅이 확실히 눈에 오늘 보이는 하루였고요.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양옵션 만기까지 등락 과정이 있겠지만 이번 주는 CPI 이후에 점진적으로 2,500선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으로 좀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락 과정이기 때문에 매매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종목 압축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을 잘 봐야 되겠죠. 어디에 정답이 있느냐.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엔터, 마지막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5G의 선별화를 잘 해낸다면 아무래도 수익의 기회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명인의 복귀였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이었습니다.